네, 안녕하세요. 브레인텍 강사 이성우입니다. 이번 강의는 지금 초등학교 수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초등학교 수학이 지금 1학년 1학기부터 6학년 2학기까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수학을 하는데 이거를 다 하려고 하다가 애들이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목숨을 걸다가 애들이 이제 수포를 하게 돼요. 어제도 제가 중학교에 관련돼서 이제 수학에 대해서 올렸는데, 중학교 수학을 하는데 필요 없는 단원들이 많고, 또 초등학교 수학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초등학교 수학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데 좀 필요한 이런 수학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을 하는데 굳이 필요는 없지만은 그냥 배우는 단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수학이 1960년대, 70년대나 지금이나 바뀌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조금 아날로그 시대에 배웠던 이런 것들이 좀 다수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가 없는 부분, 그런 것들이 있죠. 특히 뭐 시간 계산이라든지 또 아날로그 시계 보는 것들. 지금은 다 디지털로 보기 때문에 애들이 쓰지 않고 또 그 아날로그 시계 보는 이런 것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괜히 목숨 걸다가 또 문제가 되고, 예전에는 현찰 계산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큰 것들이 좀 나왔어요. 다 수동 계산도 많았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숫자,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금 뭐 억 단위 넘는 것도 그냥 딱딱 끊어지는 단위로 하지, 뭐 1억 3,256만 막 이렇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는 그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단원들은 애가 어려워하면 그냥 패스해도 되는 단원들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개념을 알고 시작하는 거랑 개념을 모르고 시작하는 거랑은 또 달라요. 그래서 개념을 모르고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주관식 문제 이런 거 풀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어, 이런 이제 문제를 푸는데 요령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집에다 낙서하지 말고 옆에다가 이제 연습장 같은 데다가 푸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연산만 하다 보면은 나중에 또 문제가 터지는 것들이 있어요. 연산 중요하다고 하도 그러길래 내가 어제 그 중학교 문제집을 다 사가지고 제가 어제 보여줬는데, 연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최고 100짜리 아니면은 10짜리가 제일 중요하고, 거의 다 소수점 분수 계산이에요. 거의 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다 그냥 소수 계산이고, 한 자리수. 숫자가 큰 거 한번 나와봐야 그냥 각도 표현할 때 좀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고3 때 이제 순열 그런 거 나올 때 이제 숫자 큰 거 나오는데, 야, 그때 돼서도 곱하기 못하면은 접어야지 수학을. 그래서 그런 거 좀 알고 계시고, 지금 1학년 1학기부터 6학년 2학기까지 있는데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필요 없는 단원, 그러니까는 필요 없다기보다는 괜히 목숨 걸어가지고 그냥 애들 망가지는 단원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하도 그냥 애들 디딤돌 한다고 그래서 그냥 디딤돌 한번 사봤어.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1학년 1학기 거부터 쫙 볼 건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엄마들이 목숨 걸다가 또 선행 미친 듯이 하다가 애들이 오히려 좋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 오히려 안 하고, 이런 문제집 푸는 걸 더 안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1학년 1학기 거예요. 1학년 1학기에서는 별거 없어. 그냥 1,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왜 이제 9까지 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크다, 작다, 이런 개념 알려주고, 많다, 적다, 이런 개념 알려주고, 그게 이제 1학년 1학기야. 그 다음에 서술 개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이 나와요. 뭐 이 정도는 뭐 쉬우니까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이건 넘어가고. 자, 여기서 이제 덧셈과 뺄셈을 바로 하지 않고 수 나누기 수 가르기로 해요. 그래서 수 나누기 수 가르기 해야 되는데 연산을 먼저 했던 애들은 이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 연산할 줄 아는데 이걸 왜 하지?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해. 수학은 무조건 개념을 알고 나가야 돼. 그냥 무작정 나가다 보면은 중학교 때부터 애들이 공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과정을 밟고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맨날 얘기하는 재능 수학에 이게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과 과정이 한번 개편이 된 것 같은데 개편된 게 재능 수학하고 똑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계속 재능 수학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를 하는 게 이제 수 나누기, 수 합치기 막 이제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내가 애들 좀 어려워하니까 이제 더하기 빼기 이제 만약에 어려워하는 애들은 이제 바둑알 같은 거 제가 가지고 이제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지금 내 천천히 해더라도 2학년 되면 애들 다 해요. 그러니까는 천천히 하면 돼요. 그리고 7살 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애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보면 알아요. 근데 이제 뭐 방치형으로 키웠다든지, 뭐 기간에다 던지겠다든지, 그래서 기간에서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은 애들, 이런 애들은 그냥 학습 포기를 이미 그냥 7살 때 했던 애들이야. 한 개씩 한 개씩 그냥 엄마랑 슬금슬금 풀면 되고, 만약에 못 푼 문제 있다 그러면은 그냥 표시를 해놔. 예, 표시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거를 뭐 사진으로 찍던 해서 그냥 퀴즈 노트 이런 데다가 옮겨 놓는 거예요. 옮겨 놓을 때 뭐 이거 지금 우등생 문제집이잖아. 그러니까 우등생 문제집 뭐 89페이지에 뭐 7번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에다 넣어놓고 얘가 만약에 이제 심심할 때 그걸 풀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풀었을 때 이제 거기 들어가가지고 자 이거 한번 다시 풀어봐 해서 풀면은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하나씩만 하면 돼. 그래서 지금 1학년에 있는 단원들은 못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다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빼먹을 게 없고 다 해야 되는 거. 또 50가지의 수, 또 100가지의 수, 막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것도 묶음수 같은 거 하고 합치기도 해서 실제로 모르면 이렇게 하나씩 세개 하는데 내가 수세기에 관련된 게 옛날 영상이 하나 있어요. 바둑알로 해서 묶음수 세고 이러는 것들 그런 것들 해주면 되고 이제 수 가르기도 이제 갈랐으면은 모르면은 이렇게 이제 찍찍찍찍 그게 해. 그리고 나머지 거를 그리면 되니까 못 그리면은 동그라미로 그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래서 1학년 1학기에 있는 거는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1학년 2학기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1학년 2학기는 자, 이제 수가 이제 10개씩 묶음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묶음수 같은 거 할 때 바둑알 왕창 주워다가 애들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세게끔 해주면 돼. 그래서 나머지 낱개는 내가 셀 때 그 보통 둘, 넷, 여섯, 여덟, 열에서 10개. 그 다음 나머지 둘, 다음에 셋. 이렇게. 그래서 숫자를 10 이하짜리를 눈으로 보고 몇 개인지 알고, 뭐 눈으로 안 보더라도 뭐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이렇게 셀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은 애들이 이제 수세기가 좀 빨라져요. 수세기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애들 1, 2, 3, 4는 애들도 거꾸로 가는 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거꾸로 가는 거랑 바로 가는 거 그런 것들 알려주면 되고 큰 수 작은 수 이런 거는 해야지. 이거는 해야 되는 거고 요 사이에 있는 숫자 그러니까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애들 다짜고짜 이제 연상부터 하는 애들은 또 이런 게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뭐 잘못한 거지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해주는데 당장 못하면은 얘가 수세기부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무슨 표 같은 거 그다음부터는 그거 갖다 놓고 실질적으로 79와 82 사이를 보고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보면서 엄마랑 하시면 돼요. 원래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일단은 이게 각 단원마다 내가 하는 방법은 내가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필요 없는 단원. 그리고 이런 주관식 문제 같은 거 애들이 안 하려고 해요. 특히 연산 위주로 했던 애들, 이런 애들이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 하면은 아이가 얘기하게 하고 엄마가 쓰는 거야. 1학년, 2학년까지도 엄마가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거를 보여주면 돼, 엄마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지 않고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해야 나중에 아이가 하게 돼요. 2학년 때까지는 엄마랑 같이 하면서 이 주관식 문제도 넘어가지 않고 하는 이런 습관을 좀 들여주시면 좋아요. 이 도형 같은 경우도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 이 주관식 문제 이것도 이제 엄마랑 하고 애가 이제 얘기하면 엄마가 쭉쭉쭉쭉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4단원도 빼기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시계야. 이 시계가 애들이 못하는 애도 있고 하는 애들도 있어. 근데 일단은 이 정시랑 30분짜리 있죠.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 나머지는 애가 어려워한다. 그러면 안 해줘도 돼. 어려워하면 안 해줘도 돼요. 자, 요것도 그냥 하는 거고, 증가, 요것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일단 빼놓으라 그랬어. 뭐, 지금 이거 하는 것들이, 이제 만약에 얘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얘가 이런 종류 모르는구나.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옆에다가 이제 그 오답 노트나 퀴즈 노트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빼놔요. 지금 당장 이걸 모른다고 문제가 되지 않아. 지금 1학년 2학기까지 갔는데 한 자릿수 덧셈 뺄셈도 못한다. 이건 문제가 되지. 근데 이런 거는 계산을 하는데 뭐 이런 문제들을 조금 못 푼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따로 좀 빼라. 그리고 2학년 때 한번 시켜봐요. 하네? 그러면 되는 거야. 이게 1년이 좀 지난 다음에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런 것들은 그냥 냅두면 돼요. 그러니까 당장 여기서는 덧셈과 뺄셈이니까 애가 덧뺄셈을 할 줄 안다. 그러면은 일단은 문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것들 할 줄 아는데 이런 것들 막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걸 잘 모른다. 그러면은 이게 얘가 개념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다짜고짜 이제 연산부터 들어간 애들이라 이런 문제는 또 못 푸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별개라고 생각하는 거야. 같은 문제인데.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얘가 뭐 내년 돼서 한번 풀어봐. 그러면 그때는 풀어. 그러면은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100가지 수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모양, 이런 것들 나오는 거. 이거 쉽잖아. 그래서 2학년 때까지는 애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쉬워서, 막, 선행 겁나 달리지. 1학년 2학기까지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끝나는 거고, 자, 2학년 1학기 걸 한번 볼게요. 2학년 1학기에 들어가면은 나오는 게 10증가수. 그래서 100까지에서 100이라는 수를 배워요. 그래서 이제 100까지에서 이제 큰 숫자에 관련된 것들, 이제 띄어쓰기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거 나오니까 요것도 그냥 가볍게 하고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단원에 보시면은 이제 또 도형에 관련된 거 나오잖아. 이제 이런 거 하고 이제 요거가 블록 했던 애들은 또 금방 해요. 근데 블록을 안 했던 애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애들이 못하면은 실질적으로 있는 블록 가지고 보여주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덧셈과 뺄셈 두 자릿수 나오죠. 그러면 이제 두 자릿수 이제 뭐 덧셈 뺄셈 하는 방법, 이건 당연히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죠.
주관식 문제도 빼지 말고 쭉쭉쭉 푸시고, 자, 길이 재기가 나오는데, 자, 이제 센티미터라는 걸 배워요. 센티미터 배우고, 뭐, 나중에 뭐, 미터, 킬로미터 이런 거 배우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막 계산하는 것도 나온단 말이야. 네, 기본 계산만 할 줄 알면은 중학교 거는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막 복잡하게 이제 막 꽈버리고 이런 문제들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안 해도 무방해요. 그리고 뭐, 요거 길이 재는데, 뭐, 중간부터 재는 경우는 이제 없어요. 미래에도 없을 거야. 뭐 여기가 부러진 자로 하지 않아. 거의 다 0자 붙어 있는 것부터 하니까, 뭐 이거는 이제 빼기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건데, 애가 하면 하는 거고 못하면 또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중학교 가는데 문제도 없고 살아가는데 문제도 없어요. 알면 다행이고 모른다고 해도 스트레스 줄 필요는 없는 거고, 나중에 내년 되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쓸데없는 거에 막 이렇게 애들 스트레스 주지 말고, 당장 모르면은 지금 모를 뿐이지 내년 되면 알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묶음수 세기. 그래서 묶어가지고 실제로 묶어가면서 하는 거고, 하는 방법은 내가 나중에 이제 각 단원별로 설명을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2학년 것도 다 할 줄 알아야죠. 근데 얘가 잘 이해 못한다? 그럼 공내 빼놓으라고 그랬어요. 자, 2학년 1학기까지는 이제 웬만큼은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2학년 2학기 때 거 한번 볼게요. 나는 디딤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간단한 거 쉬운 것도, 그게 또 잘 못하는 애들은 그냥 만점한 정도로 그냥 훑고 지나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꼭 필요한 단원들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건 전체적으로 지금 보는 거니까. 그래서 필요 없는 단원이나 막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단원, 그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천 단위가 넘어간단 말이야. 천 단위가 넘어가는 게 있다라고만 알면 되지, 막 이거를 뭐 3046 막 이런 거 보고 막 묶음수 세고 하는 거 중학교 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 라고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뭐 이게 이런 문제 그냥 가볍게 이제 알고 넘어가면 돼요. 이게 중학교 거 하는데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모른다고. 근데 이거 보통 천 단위 같은 경우는 애들 1,000원짜리도 많이 보고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쉬워. 근데 만 단위가 넘어가면서 어려워지는데, 그거 뭐 당장 몰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천 단위까지 나오는 거, 건너뛰기 뭐 이런 것도 하고. 자, 수카드에서 한 번씩만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수 중 가장 작은 수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실제로 숫자 카드를 엄마랑 이걸 만들어 보고 막 섞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해보는 게 더 좋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경우의 수의 개념이거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곱하기. 아무런 무의미 없이 곱하기를 시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곱하기를 왜 해야 되나? 이 증가하는 수 있죠? 이거를 나중에 수세기를 하는 거야. 그럼 3개씩 딱딱딱 놓고, 그럼 애들이 이거 3개, 또 세서 6개, 또 이렇게 해서 9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구구다는 개념 알려주는 거야. 똑같이 증가하지? 그러면은, 이렇게 세는 게 편해. 3, 1은 3, 3, 2, 6, 3, 3, 이게 더 편해. 그러면, 그게 더 편해. 그래서 구구단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아하! 그런단 말이지. 그래서 구구단을 하는 개념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구구단 하는 게 더 좋은 거야.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 2학년 2학기 때 들어가니까 2학년 1학기 때는 이제 구구단을 슬슬슬슬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방학 때부터 슬슬 해도 돼요. 여름 방학 바로 직전에 내가 미리 보는 거 하라 그랬잖아. 그럼 구구단이 나오니까, 그거를 나오는 의미를 파악을 좀 해놓고, 그 다음에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터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교환하는 거는 알면 좋지. 이건 이제 나중에 세상 사는데 필요한 거고, 중학교 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되고, 이거에 대해서만 이제 뭐 종합 문제, 막 이렇게 덧셈 뺄셈 나오는 거 있죠. 이거 하는 것도 지금 당장 몰라도 내년 되면 알 수도 있고, 내후년 돼도 알 수 있어요. 중학교 연계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사는데 필요한 거야. 근데 당장 모르면은 이런 문제를 엄마들이 못 풀까봐 걱정하잖아. 상관없어. 나중에 내년 돼서 얘가 이걸 하잖아. 그럼 요 단원을 통째로 빼놓고 내년 돼서 한번 다시 풀어보라고 그래. 그래서 얘가 풀 줄 알고 이걸 다 풀 줄 안다? 그럼 된 거야. 이런 미터나 이런 거 계산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중학교에 나오지 않으니까, 예, 살아가는데 필요한 내용. 이런 거는, 그러니까 6학년 전에만 알면 되는 내용이에요. 이런 거 계산하는 것도, 중학교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몰라도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계.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시계야. 우리 때는 아날로그 시계가 많았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디지털 시계가 많기 때문에 이걸 많이 하는데 역시 이것도 중학교부터 나오지 않아요. 지금 초등학교에만 나오는 거고 옛날에는 아날로그로 다 시계를 봤기 때문에 그때는 꼭 필요했을 때야. 그래서 얘가 이거를 모른다.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디지털 시계만 봐도 되고 시각, 시간 문제 나오는 것들 있죠? 이것도 나중 되면은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4학년이든 5학년이든 그걸 모르게 되면 쪽팔려서 못 살아요. 그래서 그거는 알게 되는 거고 평상시에 엄마랑 대화할 때 5분 전, 뭐 몇 분 후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알아들어. 그러면은 그 정도로만 하면 되는 거고 세상 사는데 필요하니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건 알려주지 60분이 1시간이고 1시간 30분은 90분이다. 이것만 알면 되고 나머지는 뭐 이게 시간이 가는 거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알면은 다행이고. 그래서 몰라도 막 거기를 하겠다고 이제 애들하고 목숨 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나오지 않아요. 중고등학교 때 안 나와요. 수능에도 안 나와요. 자, 이거 달력 보는 것도 당연히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고 일주일이 7일이라는 것도 알아야지.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상식 문제야, 상식. 그러니까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에 나오지 않지만 상식이기 때문에 상식은 지금 몰라더라도 내년, 내후년 알아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하고 이거를 계속 모른다 그러면 냅뒀다가 내년에 한번 풀어보고 내후년에 한번 다시 풀어보면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했지만은 이거를 못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을 못 풀까봐 엄마들이 걱정하는 거야. 어떻게든 하나한테 더 풀리려고. 할 줄 아는 것만 풀어. 만약에 이거 모른다고 다 못 풀지 않아. 풀 줄 아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만 풀면 돼요. 그 나머지 못 푼 것들은 따로 이렇게 보관했다가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막 이제 이런 거에서 막 이런 거 막 강제로 풀리게 한단 말이야. 특히 초등학교 교사들이나 학원들이나 아니면 학습지 교사들이 막 이런 거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꼭 해야 된다는 학습지 교사들 같은 경우나 이제 학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거 문제 갖다 주면 하나도 못 푸는 사람들이야. 그냥 허당들이야. 할 필요 없어요. 자, 이거 표 이런 거는 꼭 해야지. 이거 쉬우니까 이거는 그대로 하고. 자, 이 규칙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만약에 시계에 대해서 못했는데 이거 나온다 이런 거 패스하면 돼. 상관없어. 지금 규칙도 지금 모른다고 내년도 모르지 않아.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모르는 거는 따로 처를 해놔. 나중에 애들이 이제 한 학기 끝나면은 다 그 부분 다 찢던지 뭐 하든지 해서 처리해 놓은 다음에 따로 이렇게 모아놓고 얘가 심심할 때 풀어보라 그래. 직접 풀면 되지. 그리고 이런 것들 사진 찍어서 프린트 해가지고 이런 것들 다 처리를 해놔. 내가 몰랐던 것들. 언제든지 네가 심심할 때 풀어봐.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해줘요. 당장 몰라도 돼. 내가 지금 몰라도 된다고 하는 것들은 중학교랑 연결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돼. 이런 거 카드 같은 거 나온 거는 실제로 이제 카드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큰 수 작은 수 해서 계산을 해보고 풀어보면 되는 거야. 이거 길이 재는 것도 이제 여기부터 재는 거 있는데 중간부터 재면은 이제 다 잰 거에서 요만큼을 빼줘야지. 뭐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다 갖다 놓고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 시계 같은 거는 역시 어려우면은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시계 많이 하다가
애들 그때 접는 경우도 있어요. 자, 3학년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나서 3학년 거까지 하고 4학년 거부터는 다음 강의에 올려드리도록 하든지 아니면 이어서 하든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다 거의 다 해야 되는 건데, 이 숫자는 계산하는 게 세 자리까지만 하시면 돼요. 맥스. 이게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하는데 필요한 게 딱 세 자리까지예요. 근데 세 자리도 잘 안 나와. 보통 한 자릿수 더 뺄 셈, 두 자릿수 더 뺄 셈이 다고, 세 자리는 진짜 뭐 한 달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야. 더 뺄 셈이. 곱하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학교 가면은 다 가분수로 하고, 그 다음에 다 소수 계산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 미지수 쓰고, 그 다음에 3.14도 계산 안 하고 파이로 끝나기 때문에 뭐 그냥 세 자리까지 갈 일이 없어요. 이것도 일반 상식 문제인 거지. 세 자리수부터는. 뭐 이런 거 네모칸 내는데 얘네들이 못 푼다. 그냥 패스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것들. 굳이 이거 한다고 막 목숨 걸 필요 없어요. 근데 알면은 더 똑똑해지는 거고, 몰라도 상관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10자리를 넘어가가지고 보태서 해야 되는 이 개념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미 10자리에서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세 자리는 하는 거지. 그리고 이거 하다가 계산 틀릴까봐 막 겁나 시키는데 그럼 미친 짓거리 하지 말아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시기 맞고 제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 틀린 거 같은 경우는 좀 숙달이 덜 돼서 그런 건데, 언제 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할 건데 그거 틀렸다고 왜 이렇게 겁을 내고 그러는 거야. 괜찮아, 상관없어요. 그냥 시키면 돼요. 이런 것들을 풀 때, 야, 이거 퀴즈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래서 너 지금 못 풀어? 괜찮아, 그냥 엄마 갖고 오면 그 퀴즈 노트 해줄 테니까 너가 심심할 때 풀어. 그래서 넘겨주면 돼. 애가 어려워하면은. 그렇게. 그래서 애들을 부담감을 좀 덜어주는 게 좋아. 이런 것들. 괜히 이런 거 시킨다고 또 목숨 걸지 말고. 자, 반직선, 직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선분 이런 것들 해야 되는 거야. 정사각형 이런 개념 알려주는 거, 직사각형 이런 개념 알려줘야 이제 도형의 기본이 되는 거고. 자, 나눗셈도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기 전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물건 같은 거 갖다 놓고 엄마랑 아빠랑 너랑 똑같이 한번 나눠볼까?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이렇게 나눴잖아? 이거를 나누기라고 그래. 그래서 그거는 접시에다 이런 거를 직접 해보는 거지. 그래서 나눗셈의 개념을 알려주고, 나눗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똑같이 빼는 개념이다. 이런 것들 하고. 곱셈도 이제 두 자리까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거 주관식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붙여놔. 언제든지 풀 수 있고. 애한테 부담감 주지 말고. 자, 이제 밀리미터 나왔어. 솔직히 그 밀리미터까지 계산하는 거는 건축에 관련된 걸 한다든지 성인돼서 하는데, 성인돼서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모른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아예 모르고 갈 수는 없으니까 하는데, 하다가 이제 막 복잡한 계산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 킬로 계산 이런 거 어차피 중학교에 나오지 않아요. 상식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모르면은 내년 모르면은 내후년에 할 수 있는지만 보면 되고, 이걸 통째로 애가 모른다? 그러면은 그냥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해볼까? 그러면 해요. 이 시계 계산도 만약에 읽는 것들, 읽으면 더 좋지. 읽는 것까지는 해야 돼. 근데 뭐 시간 계산하는 거 있잖아. 그건 시간 계산하는 거, 그거는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했었어야 되는데 제 때만 해도, 지금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3시면은 2시간 후면 몇 시야? 딱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근데 이걸 아는 순간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난이도가 좀 있어요. 이런 거 풀다가 이제 애들이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올림피아드 막 이런 데 가면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거 시키지 말고 그냥 초등학교 때는 편안하게 초등학교 6학년까지 끝내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것들은 다 해야지. 이제 분수 개념. 그래서 분모, 분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분모가 뭔지, 분자가 뭔지, 또 이런 것들, 9분의 1, 5분의 1 어떤 게 더 큰지. 그러면 실제로 9등분 나눠보고 5등분 나눠봐서 어떤 게 분모가 더 작은 게 더 크다라는 개념을 알려주고 실제로 다 오려보면서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거는 개념이고, 마찬가지 얘기했듯이 시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시계만 좀 읽을 줄 알면 된 거예요. 중고등학교랑 연계되지 않아요. 자, 3학년 2학기 거 볼게요. 1단원에서 나오는 게 이제 세 자리 곱하기 한 자리. 뭐 이 정도까지는 해야지. 왜냐면 3.14 곱하기랑 지름 곱하기가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단원 거는 이거는 해야 되고, 나누기도 마찬가지 해야 되는 건데, 문제가 이제 이런 거 이제 네모 있는 것 중에서 이거는 어차피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못과 나머지 막 이런데 이제 네모가 있는 것들이 나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야 돼. 나머지. 이제 나머지가 이제 나중 되면은 이제 나머지를 안 쓰고 몇 점 몇 소수점으로 쓴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나머지를 뭐 굳이 막 배울 필요는, 그러니까 막 몰라서 막 난리칠 필요는 없어요. 결국은 끝까지 나눠질 때까지 나누는 소수 개념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못과 나머지 그 기본은 알고 있어야지. 자, 이제 키로 넘었잖아. 이제 밀리리터, 막 리터 이런 거 계산하는데 어차피 키로나 리터나 밀리리터나 뭐 이런 거 다 비슷하잖아. 어차피 천 단위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 힌트를 주는데, 아니 뭐 하나 알려주는데 1리터가 1kg이에요. 물. 실제로 물 1리터가 1kg이에요. 같아요. 궁금하시면은 애들 데리고 한번 해봐요. 1리터에다가 딱 집어넣고 그거를 키로를 재봐요. 그게 1리터라는 걸 애들 알려주면은 그런 것들이 다 상식이에요. 그래서 키로 계산하는 건데 솔직히 우리가 계산할 일은 없어. 다 저 누가 계산해? 그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 계산하잖아. 근데 모르면은 그냥 아무 멍 때리다가 사기 당하는 거지. 예, 성인 되면은 웬만큼 다 아니까는 그냥 넘어가면 되고, 이런 거 어차피 이런 거 표 같은 거 해야 되니까 이거는 해야 되는 거고. 자료 정리. 자, 4학년 1학기 거 4학년부터 애들이 이제 많이 수학을 접는단 말이야. 왜냐하면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숫자 커지는 거는 그냥 몰라도 상관없어요. 조 이거 나오잖아. 여기에서 이제 목숨 걸어서 이거 뭐 덧셈 뺄셈 막 읽어봐 하는데, 야, 읽으면 읽고 못 읽으면 못 읽는 거야. 하지 마세요. 이거 막 이런 거 나오잖아. 이거 왜 이런 짓거리 왜 하는 거야. 옛날에는 이게 숫자가 진짜 필요했어서 우리 어렸을 때 1970년대 80년대는 필요했었는데 지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얘가 모르는 거 억지로 하지 말고 모르면 그냥 단원 통째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 각도 재는 거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지. 이게 나중에 삼각함수 같은 거 이런 거 나올 때 이제 아주 억각, 평행각 막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니까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고. 시계를 못 하더라도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계 몇 시 몇 분인지 알면은 이제 직각 예각 둔각 이거는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시계 뭐 시간 계산을 하지 말라 그랬지 뭐 시계를 보는 거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하고,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 이거 나오니까는 당연히 이거 계산하는 거는 기본이니까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단원이에요. 3단원이. 3단원인가? 2단원인가? 2단원이 제일 중요하고, 자, 3단원도 이제 숫자가 커지는 거 같은 경우, 이런 거. 나누기도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돼. 근데, 중학교 가면 이렇게 막 복잡한 나누기는 안 나와요. 지금 이렇게까지는 하는데, 말했다시피, 뭐, 숫자가 뭐, 답이 막 많이 넘는 거, 이런 것들은 중학교 때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가볍게만 하고 가세요. 가볍게. 그리고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애들 겁나 싫어해. 뭔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여. 이게 쉬운 건데 어려워 보여. 근데 얘가 이건 엄마 나 죽어도 하기 싫어. 그러면 하지 마. 그거 넘어가면 돼요. 하면 더 좋고,
이런 데 목숨 걸지 마, 이거. 근데 학원이나 학습지에서 이런 데서 목숨 거는 거야.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중학교에서는 많이 넘는 건 아예 나오지 않아요. 1000 넘는 것도 안 나와. 답이 1000 넘는 건 아예 나오질 않아. 고등학교 때는 답이 10 이상 넘는 게 나오지 않아요. 순열 빼고. 순열 확통 빼고는, 1000 넘는 게 나오지 않으니까. 100 넘는 것도 나오지 않아. 이거 도형 돌리기가, 이거, 종이접기 많이 했던 애들은 잘 하는데, 종이접기 안 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맨날 집에서 영유 다니고 막 이렇게 외우게 했던 애들은 이것도 못해요. 근데 이거는 머리를 돌리고 시뮬레이션 같은 걸 돌렸던 애들은 가능하거든. 그게 안 된 데는 안 되는데, 그걸 또 못한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기는 해요. 도형 돌리기. 그래서 알면은 더 좋은 거고, 몰라도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게 안 될 정도면은 이제 머리 굴리는 게 안 되는 거지. 형상화가 안 되는 거고, 머릿속으로 이런, 내가 원하는 대로 돌리는 게 안 되는 상태니까 머리가 좋지 못한 아이들이에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 수학이 불가능하지. 자, 내가 종이접기 하라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런 도형 돌리기랑 연계되는 거야. 그리고 블럭 활동하는 게 이제 입체 도형.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형상화하고 돌릴 수 있는 거. 진짜 머릿속으로. 그런 것들 하는 거고. 연계되는 거야. 규칙 찾기도 그것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고 숫자 큰 거 같은 경우는, 틀려도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에 목숨 걸 필요 없어요. 자, 4학년 2학기 한번 볼게요. 자, 대분수가 나오는데, 이것도, 기본 개념이고, 어차피 중학교 때부터는 다 가분수로 나와요. 대분수로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전부 다 가분수로 고치는 방법을 알고, 이제 중학교부터는 답이 대분수로 안 고치고, 그냥 가분수로 놔두는데, 이거를 선행했던 애들이 왜 학교 시험에 틀리냐면, 학교 시험에는 무조건 가분수로 쓰면 안 되고, 다시 대분수로 바꿔야 돼요. 근데 중학교고 선행했던 애들은 가분수로 놔둬버리니까, 이거 학교 거 할 때 안 바꿔가지고 대분수를 안 바꿔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선행했던 엄마한테 학교에서 지랄하지. 왜 중학교 때 이런데 왜 이러냐 그러면서 이 개짓거리하는 진상들이 있어요. 원래 학교들이 이게 힘든 게 이런 빌런들 때문에 힘들어. 엄마들.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장들이 엄마들 때문에 힘들어요. 진상들 때문에. 학교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들 중에 1순위가 부모야. 그 정도야. 요즘 부모들이 좀 많이 낮아, 지능이. 뭐 이런 거 나오면은 다짜고짜 막 풀려고 그러면 애들이 어렵단 말이야. 이런 거 막 머리를 굴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뭐 억지로 시키지 말고 그냥 천천히 이런 또 퀴즈 노트 이런 데다가 빼주고 이런 것도 안 되는 것들 할 줄 아는 것만 먼저 풀리고 이런 것들은 놔두고 엄마랑 한번 해봐. 해보고 그래도 이해를 못한다? 해보고 이해를 못하면 퀴즈 노트로 빼는 거야. 이렇게 해주시면 돼. 어차피 분수 덧셈 뺄셈이 가능해야 이런 거를 풀 수 있는 거니까. 도형이 제일 중요해. 도형을 못하면은 중고등학교 수학을 할 수가 없어. 도형하고 함수. 도형하고 함수를 하기 위한 빌드업이야. 이게 뭉뚱게. 근데 도형하고 함수랑 관계가 없는 것들은 안 해도 그만인 거고. 이런 것도 5가 나타내는 수가 가장 작은 수는 얼마입니까? 그럼 5를 기준으로 제일 작은 거 큰 건데 뭐 모르면은 수직선에다가 이렇게 표시해보는 이런 것도 좋지. 이렇게 하고 이게 숫자 이제 소수 나오고 이제 분수 나오고 이런 것들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이제 4학년 2학기야. 2단부터 이제 개념이 안 되는 애들은 4학년부터 이제 2학기부터 접게 되는 거야. 안 되거든.
이거를 2학년짜리 애들한테 선행을 돌린다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얘가 선행 돌리면은 한 5학년 문제집 가지고 와가지고 얘가 6학년까지 끝냈다 면 풀어보라 그래. 못 풀어. 그럼 망한 거야 얘는. 소수도 알아야 돼요. 분수 소수는 제일 중요한 거야.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 나중에 평행한선 해가지고 뭐 억각 그다음에 막곡지각 이런 거 할 때 다 할 거야. 그래서 이것도 중요해. 그러니까 도형이 나오는 거는 다 중요해. 뭐 빼먹을 게 없어. 도형은 무조건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도형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숫자가 나오는 것 중에서 이게 꼭 필요한 건지 필요 없는 건지가 중요한 거지.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얘가 했는데 막 틀리거나 그럴 수 있고 이걸 옮기고 해야 되는데 이걸 가분수로 다 고치고 하면 더 편하거든. 근데 이거를 지금 대분수가 있는 상태에서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막 복잡해지는 거야. 근데 아직 가분수를 배우기 전이니까 그렇게 하기 전이고 중학교 되면 더 쉬운 거지. 초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 수준으로 이걸 풀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생각을 해봐. 이거 전부 다 가분수로 고치면 얼마나 깔끔해. 그러니까는 이게 중학교 선행했던 애들, 야, 이거 다 가분수 가져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대분수 고쳐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이거를 일일이 다 해가지고, 이제 6에서 2를 빼려고 하고 4분의 1에서 못 빼니까는 요거를 5로 고치고, 이제 하나를 빌려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려워. 그래서 그냥 제일 편한 거는 그냥 가분수로 고쳐가지고 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하고 맨 마지막에 대분수로 고치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 답 쓰는 것들이 가분수도 안 되고 다 대분수로 써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뭐 그런 거 틀린다고 뭐 괜찮아. 뭐 중학교 꼭 가정을 알면은 뭐 그거 틀린다고 문제 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라고 해. 그런 것들은 할 줄 알면 되는 거야. 자, 도형은 무조건 다 하셔야 돼요. 도형 모르는 거 있으면 안 돼요. 자, 5학년 거 한번 봅시다. 5학년 거에서 이제 혼합계산 나오는 거 이거는 해야지. 혼합계산이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혼합계산이 대체적으로 숫자가 작단 말이야. 이제 점점 숫자가 작아져. 그래서 혼합계산 하는 거 알아야 되고, 이상하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숫자가 작아지거든.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 그 큰 숫자였던 것들이 다 뻘짓거리 하는 소리야. 이것도 당연히 다 해야 되고, 약분, 통분 제일 중요하지. 해야 되고, 분수 덧셈 뺄셈 이것도 이제 대분수 대분수끼리 그래서 앞에 자연수는 자연수 그 다음에 안에 거는 안에 거대로 해서 또 옮기는 걸 하는데 결국은 중학교 가면 다 가분수로 계산을 해버리니까 뭐 지금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려주면 되는 거야. 근데 뭐 룰은 따라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중학교 거를 하면 더 쉬운 거야. 중학교 거를 이미 맛을 봤던 애들이 이 5학년부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짜증나는 거지.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어렵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점수가 안 나와. 근데 애들은요 지 나이에 맞게끔 그거를 했을 때 머리가 제일 많이 발달을 해요. 쉬운 방법 요령으로 해주다 보면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나이에 맞게끔 그걸 해주는 거고 앞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을 미리 땡겨서 하는 것들 그거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얘가 이해하기는 더 편하겠지. 그런데 도움은 안 돼. 머리가 좋아지는 건 도움이 안 돼. 그냥 단순히 점수를 위한 발악이야. 자, 5학년 2학기 거 한번 볼게요. 5학년 2학기 거도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초과, 이하, 미만 이거가 제일 많이 써. 근데 요즘 성인들도 많이 틀리는 거야. 야, 5개 이상 하지 마. 근데 5개까지 허용을 하는데 5개 이상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것들. 5개 초과지. 그러니까 6개 이상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5개까지 허용하면서 5개 이상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는 거 둘째 치고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이거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필요한 거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살면서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막 큰 거 이런 것들에 막 목숨 걸 필요도 역시 없어. 이건 미친 짓이거든 이런 것들. 이런 문제는 막 애들이 큰 숫자 나 하기 싫어 그러면은 그냥 제껴도 돼요. 큰 숫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분수를 알려주면서 가분수 계산하는 걸 알려줘. 여기부터. 그러니까 아까 거는 아까 5학년 1학기 거는 대분수인 상태에서 그냥 계산하는 걸 알려줬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가분수로 해가지고 이제 약분하고 순분하고 막 이런 걸 알려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다 가분수로 고쳐놓고 계산을 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는 그렇게 배우는 게 맞는 거야. 그냥 대분수인 대분수에서 개념을 알려고 하는 거고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분수를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끔 해서 근데 결국은 답은 대분수로 써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합동이든 뭐든 이런 것들 하는 것들 이것도 이제 중학교 수학이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도용은 뺄 게 없어. 다 하셔야 돼. 그리고 소수 계산. 결국은 소수점 빼고는 나머지는 3학년 2학년 말에서 3학년에 한 거랑 똑같은 거아니지 소수점 막 큰 것들 이런 것들 그냥 기본이니까 이 정도까지는 그냥 해줘야지. 근데 더 큰 숫자 막 아까 막 억단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거 전개도 같은 경우는 잘 모르면은 이제 직접 잘라가지고 한번 해보면 돼. 이 머릿속으로 해서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은 직접 이제 요걸 그대로 한 다음에 오려가지고 한번 접어보는 거지. 진짜 되나 안 되나. 이것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되는 애들은 머릿속으로 다 접혀지거든. 또 종이 접기 많이 했던 애들은 접어지는데 그거 안 했던 애들은 못 접어져요. 영유 출신 애들이 망하는 게 이제 이런 거 하면서 많이 망해. 이런 것도 하기는 해야 돼. 이게 나중에 통계 같은 거 할 때 다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어려워하는 애들도 있어. 나는 이게 통계가 되게 어려웠거든. 그래서 통계할 때 많이 틀렸어. 확률도 많이 틀렸어. 그래서 그냥 그거는 접고 나는 이제 다른 거에 많이 했거든. 안 되는 건 난 과감하게 그냥 포기했거든. 그래서 할 줄 아는 거를 아예 차라리 더 잘 맞자. 그 위주로 나가거든. 자, 분수의 나눗셈. 이제부터 이제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나오지. 이거를 못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6학년 1학기 께 이제 중학교 거를 하기 위한 이제 빌더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거는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 소수 이제 나눗셈 근데 역시 막 이런 것들 나오는 거 이거는 뭐 그냥 기본이니까 하겠네. 이제 숫자 낮은 거만 좀 해. 낮은 거. 그리고 어차피 숫자 소수 나온 거 나중에 다 분수로 고쳐가지고 가분수로 해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냥 할 줄만 알면 돼. 이거 모른다고 막 난리 나지 않아요. 그냥 모르면은 모른 대로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만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응용 문제는 그냥 할 줄 아는 것만 풀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도 중학교 수학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이것도 소금물 양에서 어떤 게 더 짜냐 그러면 분수 개념이잖아. 당연히 큰 게 더 짜겠지. 이런 식으로. 또 이런 거는 쉬워서 또 이런 거를 또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 좀 표 같은 거. 계산하는 거 싫어하는 애들도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 자,
이거 부피고 하는 것도 이제 좀 봐봐. 숫자가 다 작아. 한 넓이 부피고 하는 게 제일 재밌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 넓이하고 부피고 하고 나중에 응용 문제 나오면은 꽉 제껴.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되는 거고 6학년 께 이제 못하면은 이제 중학교 가기가 좀 힘들어요. 6학년 거는 다 할 줄 알아야 돼.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거 나오는 게 이제 나오는데 이게 막 되게 복잡하게 나오잖아 문제들이. 근데 할 줄 아는 데까지만 해도 문제는 안 돼요. 네,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할 줄만 알면 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하면은 머리가 좋아지는 거고 못하면은 그냥 그 정도로 끝나는 거야. 이거를 못한다고 나중에 중학교 돼서 문제 되지 않아요. 하면은 더 좋은 거고. 그런 도형 같은 거 요거 직육면체 정육면체 정육면체 싸가지고 전개도 이거 뭐야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 보는 거 그리는 거 이거 머리가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이거 IQ 테스트 할 때도 나오잖아. 그래서 이것도 해주면 좋기는 하지. 모른다고 중학교 하는데 문제 되지는 않지만 하면은 더 좋은 거고. 자 이제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나오는데 이게 이제 메인인 거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수학을 했냐의 최종이 이게 여기야. 여기서 이제 애들이 어려워하거나 안 되면은 이제 중학교 거 끝나는 거지. 이거는 웬만큼 다 해야 되는데 또 이거를 뭐 100%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중학교 가서 다시 하면 되니까 간단하게만 이제 뭐 개념 알고 뭐 여기서 그냥 반타작이라도 하면은 이제 문제는 되진 않아요.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한 거야. 개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의 개념.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또 약분 통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자, 원의 넓이 이제 나올 거야. 원주, 원의 둘레 길이 이런 것들 나오는데 원주율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제 막 이걸 강제로 외우게 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좀 별로고 또 얼마나 좋아. 원주율 3이래. 요건 3.1이래. 이런 것들은 이제 계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해준 거고. 원래는 3.14인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계산 깔끔하게 하려고. 어차피 나중에 파이면 다 끝나니까. 3.14로 되는 거 3.14로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뭐 계산하는 것들 이런 거 되게 재밌잖아. 근데 뭐 싫어하는 애들은 싫어하겠지. 근데 이런 넓이 정도는 구할 줄 알아야 이제 중학교 거부터 도형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문제들은 웬만하면 다 풀 줄 아는 게 중학교 게 하는데 좋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못 푼다, 그러면 중학교부터 이제 겁나 어려워지는 거지. 못해도 6학년에 있는 이 도형 문제는 다 풀 줄 알아야 중학교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학년에 있는 딴 건 못해도 도형 문제는 다 완성을 하고 가시는 게 중학교 거에 도움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필요 없는 단원이 있는데 그 별거 없잖아. 근데 거기 엄마들이 많이 올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그냥 대충 설렁설렁 넘어가도 된다는 단원들이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설렁설렁 넘어가셔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시고 1학년부터 이제 내가 시간 될 때마다 풀이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이제 각 그 학기마다 영상을 따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그거 맞춰가지고 좀 해주시면 되고 지금 입학하는 애들 같은 경우도 지금 초등학교 전체 과정 봤잖아. 그거를 좀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애들을 육아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